아름다운 소설 이야기를 VR을 통해 꾸며보는 VR 문학관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방송으로 대표적인 현대문학 소설가인 이효석의 메밀꽃필 무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소설가 이효석과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이효석은 우리들 머릿속에는 1930년부터 해방 이후까지도 우리를 대표하는 현대문학 소설가로서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단편 소설로서 유명합니다. 다들 읽어보신 기억이 나시는지요? 또 메밀꽃을 구경해보신 분 계신가요? 이효석의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은 1936년 조광 10월호에 발표되었고 1941년 5월 방문문고에서 간행한 이효석 단편선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작가의 고향 부근인 봉평장, 대화장 등 강원도 상간마을 장터를 배경으로 장돌뱅이인 허생원과 송서방네 처녀 사이에 맺어진 하룻밤의 애틋한 인연이 중심이 되는 매우 서정적인 작품입니다. 자, 이제 소설의 줄거리를 들어볼까요? 장돌뱅이인 허생원은 하룻밤 정을 나누고 헤어진 처녀를 잊지 못해 봉평장터를 거르지 않고 찾고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허생원은 봉평장터에서 장사를 마치고 주막 충주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젊은 장돌뱅이 동희가 충주집과 농탕 치는 것을 보고는 화가 치밀어 동희를 심하게 나무라고 따귀까지 때려 내쫓아 버립니다. 그렇지만 동희는 허생원의 나귀가 발정이나 줄을 끊으려 하자 이를 허생원에게 알릴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달이 뜬 밤 허생원과 조선달, 동희 세 사람은 대화장터로 이동하기 위해 산길을 걷게 됩니다. 가는 길에는 메밀꽃이 주위에 피어서 한 줄로 지나가야만 했기에 조선달과 허생원은 앞서고 동희는 뒤로 쳐져서 따라왔습니다. 허생원은 젊었을 적에 고향 동네 물레방앗간에서 송서방네 처녀를 만나 탁 하룻밤을 보내지만 제천으로 돌아가 그 후에는 만나지 못했다는 기막힌 인연을 들려줍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던 끝에 동희의 집안 사정 이야기를 하던 중 동희도 봉평이 고향이며 제천에서 다리채 차지 못하고 자신을 낳고 쫓겨난 어머니, 매일같이 술만 마시는 울부사버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천을 건너다가 허생원과 동희가 그만 물에 빠져버립니다. 동희가 허생원을 업고 물을 다 건너고 허생원은 동희가 왼손잡이인 것을 보고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허생원은 사생아를 낳고 쫓겨났었다는 동희의 어머니가 바로 자기가 찾는 여인이 아닐까 하고 내심 생각해 보았습니다. 허생원은 갑자기 예정을 바꾸어 대화장이 끝나면 동희의 어머니가 산다는 제천으로 가기로 합니다. 혈육의 정을 느끼며 동희를 바라보던 허생원은 동희가 자기처럼 왼손잡이인 것을 확인하고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여름밤 아들일지도 모르는 동희와 제천으로 함께 가면서 소설은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나요? 첫사랑의 추억을 평생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하나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허생원은 친구 조선달과 함께 평창군 내 봉평장터, 대화장터, 조금 멀리는 제천장터를 돌며 장돌뱅이로 살아왔습니다. 허생원은 못생겼고 왼손잡이라 여자와는 거리가 멀었고
장터를 함께 다니는 나귀를 평생 벗삼아 살아왔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아직 중천의 해가 떠 있었지만 장터는 벌써 파전 분위기인데다 굶줄기로 땀이 범벅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터를 찾은 마을 사람들 역시 거의 돌아간 뒤였고 팔리지 못한 나무꾼 배가 길거리에서 궁시되고 있었으나 이들 때문에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허생원은 오늘 장터판을 접자고 동업자인 조선달을 낚구어 보았습니다. 허생원과 조선달은 공평장터를 떠나면서 내일 대화장터에서 한몫 벌어야겠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내일 대화장터에서 장사를 하려면 달빛 아래서 밤새 걸어야 했습니다. 다른 장돌뱅이 치들도 벌써 거진 장터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진부와 대화의 장터가 섭니다. 어느 장돌뱅이나 진부와 대화 어느 쪽으로든지 밤을 새워 6, 70리 밤길을 타박거리며 걷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장판은 잔치 뒤 마당같이 어수선하게 벌어지고 술집에서는 싸움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주정꾼 욕지거리에 섞여 계집의 앙칼진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 장날 저녁은 정해놓고 계집의 고함 소리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달은 계집 고함 소리로 문득 생각난 듯이 충주집 이야기를 꺼내면서 비죽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장터를 돌아다니는 청년 똥이가 감쪽같이 충주집을 후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허생원은 무어, 그 애송이가 물건 가지고 낚겄나 보지. 착실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조선달은 그 길만은 알 수 있나? 궁리 말고 가 보세나 그리요. 내 한턱 씀새. 라고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허생원은 그다지 마음이 당기지 않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허생원은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습니다. 못생긴 얼굴로 상판을 쳐들고 계집 앞에 설 숫기도 없었거니와 계집 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평생이었습니다. 충주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쏘스라쳐 버립니다. 허생원이 충주집 문을 들어서 술자석에서 동희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된 서슬한지 발끈 화가 나 버렸습니다. 상 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녀석이 제법 남봉꾼 기질이 있는 것이 꼴사나웠습니다. 허생원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느나. 라고 동희를 책망했습니다. 허생원은 걱정도 팔자요 하는 듯이 빤히 쳐다보는 동희의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따기를 한 대 갈겨주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습니다. 동희도 활을 쓰고 팩하게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허생원은 조금도 동색하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는 다 짓거렸습니다.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슴인지는 모르겠으나 너에게도 아비 엄이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맘 좋겠다. 장사란 탐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 다 무어야. 나가거라. 냉큼 꼴 치워. 동희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충주집을 나갔습니다. 허생원은 아직도 서름서름한 싸인데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이 섬찟해졌습니다. 허생원은 속으로 주제도 넘지. 같은 술 손님이면서도 아무리 점다고 자식 낳세 되는 것을 붙들고 치고 닦아 셀 것은 무엇야? 라고 생각했고 충주집은 입술을 쫑긋하고
술 붓는 솜씨도 거칠었습니다. 한참 멉석을 친 후라서 웬일인지 흠뻑 취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허생원은 주는 술잔이면 거의 다 들이켰습니다. 계집 생각보다도 동희의 뒷일이 한결같이 궁금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난 뒤인지 동희가 헐레벌떡거리며 황급히 부르러 왔을 때 허생원은 마시던 잔을 그 자리에 던지고 정신없이 허덕이며 충주집을 뛰어나갔습니다.